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는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굿잡팀입니다.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릴 적부터 사실은 18, 그때부터 꽃을 접했어요. 아주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도 늦게 나오고 그럴 즈음에 경기도 벽제라는 곳이 화훼로서는 상당히 먼저 이렇게 시작한 곳이고,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화훼 재배자, 또 그 분들은 이제 서울대를 오래전에 나오셔서 우리나라 아마 선두주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57이니까 거의 뭐 40년 가까이 꽃을 접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은 군대를 졸업하고 결혼할 즈음, 그러니까 27, 더 경영자가 됐다고 봐야 되죠. 한 30년 정도 그하고 꽃하고 접해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븐 FC에 대한 소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시작은 가족농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다 이제 영농조합법인으로 했다가 이 백마를 만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븐 FC예요. 주식회사이고, 물론 주식은 가족이 대부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면 투자가 있어요. 보태펀드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온실을 저희가 7년 전에 완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돈이 이제 농업을 하는데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또 펀드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뭐 해븐 FC가 뭐냐 그럼 뭐 보통 그 검색하면 볼클럽으로 나와요. 볼클럽 FC라고 하면. 근데 저희는 이제 플라워 컴퍼니가 대표적인 FC이고, 앞에 해븐은 저희가 주로 기르는 것이 스탠다드 국화예요. 백마도 스탠다드 국화잖아요. 이게 이제 어른을 모신다는 뜻에서 전국이라는 뜻이 있어서 해븐 FC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평수로 따지면 이제 7,500평, 그러니까 2.5헥타 정도 됩니다. 유리온실이 1헥타이고 나머지 1-2W형 비닐온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육묘장, 번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화의 이제 재배 기간이나 방법은? 원래 국화는 물론 이제 지금 국화 소개를 먼저 한다면, 네. 국화는 상당히 사군자에 속할 정도로 많이들 좋아하고 많이들 재배를 해왔었고, 또 굉장히 말하자면 똑똑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물을, 그러니까 애완견을 기르더라도 똑똑한 자식들이 이렇게 질들이가 좋다, 그 다음에 주인의 말을 잘 따른다, 이런 건데, 철저하게 광으로 온도로 재배자 컨트롤해서 1년에 44채를 기를 수가 있고요. 보통 재배 기간이 3개월입니다. 90일인데 저희 온실에서 1년에 3.5기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화를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 1년에 44채 안정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표적으로 꽃 중에는 이제 장미하고 국화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화를 좋아해서 재배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백마를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시고 이제 백마 시험 재배에 성공하셨고 이를 계기로 전국에 보급하셨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백마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셨는지. 아마 이 얘기만 해도 며칠을 해야 될 그런 분량의 얘기입니다만 네. 간단히 얘기해서 사실은 저는 긍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면 감각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직업군이 있어도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빨리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이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살아있는 것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아마도 젊은이들한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은 좀 긍정적이 되어라. 하나를 가지고 이건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빠. 근데 이거 좀 좋은 면도 있어.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좋은 면이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것이 아마도 백마를 봤을 때 물건을 알아보고 또 꽃으로 만들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정평이 날 수 있게끔 한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과 또 그것이 이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맞춤의 재배의 기술 이런 부분이 접목이 돼서 현재 개발은 2005년도에 나왔지만 제가 14년째 이 백마를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의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사실은 바쁘고 그렇지만 흔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만 이런 메시지가 아마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마를 만들게 되었고 또 우리 것이라는 아마도 애정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2007년도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수출하겠습니다. 지금 심는 것을 수출합니다라고 장담을 하고 심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최초 수출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팀이라고 그러죠. 백마를 만들고 재배법을 같이 만들고 또 재배하고 그걸 이행하고 행하고 해서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명품이 탄생했다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헤븐 FC에서 하루 일과 혹은 뭐 한 해 동안의 업무를 지금은 코로나로 좀 제가 대표이사로서 하는 일이 좀 한계가 국내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12회 정도 베트남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배 컨설팅 또 세계적으로 곳이 돌아가는 현황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힘들어졌어요. 또 수출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약간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재배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제각을 봤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선두주자의 또 이런 또 외로움이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니고 나중에 아들하고 같이 제가 농사를 하고 있지만 그 아들들이 같은 아마 그런 결실을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출장도 하고 국외 출장도 하지만 올해는 국내 출장으로 또 재배 컨설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하고 싶습니다. 헤븐 FC가 이제 다른 농가와 뭔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차별화됐다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제가 14년 동안 수출을 했고 보급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농가들이 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뭐 말로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말하자면 보수적인 직업군이 농민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자기 것을 자기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농사를 거의 지었던 국화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전에 있던 종자, 예전에 있던 기술, 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잘 봤어. 이를테면 어디 지역에 가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좀 길어져도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선생님이 왔어요. 어느 지역인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서 좀 교육을 좀 해달라. 제가 뭘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을 하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교육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교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쭉 갔더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다양한 나이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살짝 그랬어요. 프로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나이명, 또 그 직업을 했으며 뭘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떤 교육을 중점으로 할까요? 그때가 아마 제가 백마를 수출하고 한 4, 5년 있다가 할 거예요. 정신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교육이래요. 재배기술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농지청 사이트든 뭐 어디든 가면 이걸 책대로 제가 재배기술 완성했던 그런 자료들은 깔려져 있어요. 다만 그걸 이해하는 부분, 이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숙할 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첫 마디가 그랬어요. 사장님들,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요. 웃긴 놈이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동네 와서 지가 뭐 이제 신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부자 만들어줬네. 귀를 딱 세우죠.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이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 버리십시오. 식물에 대한 지식을 모두 버리시면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는 너무나 아까 말한 대로 농민들에게 보수적인 깔려져 있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편하잖아요. 조금은 나아졌겠죠. 교육이 많아지고 교육이 많아져도 우리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흙을 살려야 농사를 잘 짓는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말이 바뀌어졌어요. 뭐 나중에 양행 얘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물이 농사를 짓는 시대예요. 그렇듯이 딱 한 명만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분도 농대를 나온 분이에요. 저도 지금 현재 농대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 총학생회장이에요. 농학과 5학년이고 학점은 다 땄지만 1년 동안 지금 봉사하고 있고 어찌됐든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행하는 부분들 좋은 얘기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따라서 한 분들은 좀 아주 위의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재배자들이 되었고 그날 웃고 이렇게 지나간 분들은 몇명 또이고 그래서 뭐가 차별화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이행하는 부분, 실행하는 부분이 차별화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질 좋은 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제 수출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종자를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 저의 종자를 가져가서 성공 재배로 수출하신 농가가 우리 종자를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감추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위치상 예전에는 저희 처음에 농사 질 때는 거의 다 수출입해서 종자만 파는 사람들이 묘 회사였어요. 종묘 회사라고. 근데 제가 종묘 회사지만 우리는 종묘를 주고 재배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수출까지 같이 하는 이게 하나의 그 세트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한테 뭐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 길어지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침에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아야 됩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안 해요. 말하자면 농대생이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자,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있잖아요. 광합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사람들은 빛하면 광만 생각해요. 그죠? 광만 있어요. 열이 훨씬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겨울에 일어났는데 동이 탁 텄어요. 근데 바깥 온도는 영하 몇 도 나가죠. 커튼 열어요? 안 열어요? 커튼을 여는 이유는 환하게보다 거기에 두는 열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서 차가운 공기가 나가지 말라고, 뜨거운 공기 나가지 말라고 저는 커튼을 연단 말이에요. 여는 게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온실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가 떴는데 커튼을 딱 닫고 있으면 우리 열만 가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서 밖에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빨리 온도를 높여야 광합성을 하잖아요. 기공이 열리고. 이 농민들이, 농대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하고, 말하자면 기공이 열리게끔 빨리 커튼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래요. 근데 배우긴 배우는데 그 배운 거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도 8시,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이면 커튼이 딱 열려요. 해가 뜬다면. 그런 부분들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이게 제가 그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국가에. 3개월을 플러스 해놓으면 최상품을 만들 수 있고 최하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행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료를 잘 주고 뭐 친구라고 대화해서 딱 봐, 뭐가 모자란가 보충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가장 큰 자연을 이용하는, 충분히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는 농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환기가 됐든 광적인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을 교육은 받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하지 않는, 말하자면 4시쯤 3시 반쯤 문 닫고 막걸리 먹을 만한 농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 재배,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통계적인 시스템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냐 아니냐는 부분, 철저히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는 부분, 그것이 뭐 방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비료에 쪽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 나는 뭘 특히 많이 준다 이거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거나 또 따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이런 게 있을까요? 자격증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아니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격증은 자연적으로 취득이 되는 것이겠죠. 이를테면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원의 기사가 필요할 거고, 뭐 내가 신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종자기사가 필요하고, 이런 분야 부분이지, 경영을 하는 데는 학생이 사장이 돼서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기용하면 돼요. 사장이 그걸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재배를 잘하는 건 아니야. 물론 내가 먼저 할 때는 이제 물론 나는 자격증을 따려고 학교를 다시 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자격증을 따려고 학교에 뭐 농학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이론적인 부분에 깊이가 또 있고 그래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첫째는 농민들은 아까 제가 펀드 얘기를 했지만 자금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곳이 2헥타의 엔노형 온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수입을 했고 했는데 여기 사업비 들어간 것만 28억, 또 농지 취득이 4억, 또 추가 시설에 든 부분들이 약 5억, 또 대충 이래요.
그러면은 뭐 무슨 얘기냐면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50년 이상을 평생을 기를 수 있기는 그런 공장 같은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농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건 쉽지 않고 처음에는 특별하게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직업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그 돈 있으면 하겠냐? 물론 적당한 지원, 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부분에서 땅값을 제외하고는 50% 지원을 받은 거죠. 받아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빚이 있고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아까 보셨지만 인원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 스탠더드 국가는 그 메인 정화만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두고 즉시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갔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든 농업이 그렇지만 인건비 상승과 인원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 일을 하면서 최고로 보람을 느꼈던 점은 그런 거겠죠. 2007년도에 제가 수출을 하고 동경박람회가 가을에 있어요. 동경박람회 이제 100마를 출품을 했어요. 출품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일본 바이어가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산 스프레이 국화를 수입해서 일본에 정착했던 바이어예요. 굉장히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파워가 있는.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국화를 떼놓고 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국화는 벚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화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본이 칼과 국화의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세계에서 온 국화들이 전시된 상황에서 100마를 놓고 그 바이어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꽃이다, 내가 봐왔던 꽃 중에 최고다 라고 들었을 때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때 그걸 이제 가져와 그런 말을 옮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 농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질 않아요. 짜고 쳤다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가장 즐겁고 보람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국화를 재배하시고 계시는데 국화만의 장단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대로 장점이라고 그러면 그 컨트롤이 용이하다. 분화를 올려면 대체적인 국화들이 단일 식물이에요. 해가 작아지면서 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불이 딱 켜진 온실을 가보면 국화 아니면 깻잎 농사 짓는데 대표적인 단일 식물이 깻잎은 국화예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단일 식물만 알아도 식물 반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알면 할수록 참 굉장히 다양하게 식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단일 식물인데, 그걸 가지고 겨울에도 가을처럼, 여름에도 가을처럼, 봄에도 가을처럼 해 길이를 조절하고, 또 영양생장할 때 불을 켜줘서 지금은 가을이 아니야, 지금 꽃 생기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국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말하자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서 최고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국화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땅을 갖다가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온실이라는 것이 이동이 쉽지 않잖아요. 땅에 가장 힘든 것이 연작장애라는 것인데,
아까 뭐가 대표님 힘듭니까 할 때 연작장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는 이제 양액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땅하고는 그렇게 많이 염류 집적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내가 생산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키를 적게 혹은 크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식물이 국화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재배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헤븐FC의 주요 고객은 뭐 절반은 일본이고요. 절반은 국내 유통공사, 양재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국화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현재 상황은 이제 어떻나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적이 그 상도덕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이를테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죠. 축하하는 결혼식장이 됐던 뭐 행사장이 됐던 곳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빨갛고 이런 축하화들의 99%는 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분의 2는 플라스틱 꽃이 현재 꽂혀져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건 뭐야? 나는 분명히 생화시켰는데. 그리고 장례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집으로 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유교가 바닥에 깔려져 있는 나라에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게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베라를 기르는 또 국화를 기르는 이런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물론 수입이 늘어나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요즘 막 인터넷 많이 나오죠. 뭐 39,000원, 49,000원 물론 뭐 특정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꽃값이나 됩니까? 배달료 플러스 받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할까?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술이 아니고 속임수를 사용한 것을 제재가 올 8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진짜 정보고 많은 노력을 해서 화훼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8월부터 특별법이 개시가 됩니다. 그 개시되는 부분 중에 1번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물론 화훼 발전에 대한 발전법이긴 하지만 재사용을 했다. 제작자는 누구다. 라고 이름표를 달아야 돼. 그것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있을까?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국화하고 거버는 거가 몇 년가나 돼가지고 그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는데 국화농가가 5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농가들은 그 온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농가들 그 온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식물을 재배하겠죠. 그게 채소가 됐든 과채류가 됐든 다른 꽃이 됐든 온실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적절히 생산되는 토마토가 또 생산되는 고추가 생산되던 장미가 더 많아지면 복 나가겠죠. 이런 불균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초래해 오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제 마음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결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시설이 나빠서 재배기술이 약해서 혹은 게을러서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상품을 못 길러서 내가 좋은 거 못 입고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음식 못 먹는 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처럼 어쩔 수 없는 사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힘드는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한데 그 외부적인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비양심적인 것 때문에 우리들 생산농가가 힘들어진 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회의 정의에도 맞지 않아요. 이건 저는 언젠가는 제가 전북대 농과대 학장님을 면담할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 전북대 장례예식장에서 1년에 재활용되는 재탕되는 꽃이 수억 건대예요. 지금도. 당신들이 농대생을 가르치면서 농업을 갖다가 생산으로도 가라고 얘기하면서 또 연구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연구자가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걸 갖다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정말 따지고 학생들로 결합해서 대모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법인이 다르대요. 학교 법인하고 저 병원 법인하고 다른 거예요. 자칫 법이라고. 우리의 얼굴이긴 하지만 이 지역의 얼굴이긴 하지만 이것은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학교를 걸고 혹은 뭐 국가적인 이런 부분에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깨끗하지 않는 돈을 1억 원이 거래됐다면 농가에게 오는 과연 피해가 얼마나 몇억 원이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스란히 농가들이 짊어져가는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게임을 좀 하게 해주라 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주고 또 그 법을 갖다 다시 다듬어서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좀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있던 걸 그냥 옮기면서 배달료만 늘어났지 정작 그걸 다시 꽂는 프로리스트의 손길도 줄어들어 버렸죠. 또 10만원 선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받지 못하면서 또 부가적인 부가세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이게 농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의 것도 좀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년 전부터 많이 외치고 다녔지만 언제 바뀔까가 아니고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쪽이 많지 않느냐.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 영상이 좀 가서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헤븐 FC의 이제 대략적인 연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매출이 10억 정도였다가 좀 줄어서 한 30%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매출이 줄으면 수익도 줄잖아요. 아마 올 봄부터는 제로가 안 돼요. 마이너스 경영이에요. 사실 그렇고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쉽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1년에 순수익으로 최소 3억 정도는 벌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한 투자 부분들 또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곧 이렇게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게요. 헤븐 FC의 장기적인 목표는 어떤 건가요? 5, 6년 전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에 30만 평의 영시를 갖고 있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 송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1억 송이면 하루에 30만 송이를 수출을 해야 돼요. 여기에 3,000병에 심어져 있는 것이 50만 송이에요. 그러면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거의 하루에 나가는 것이 2,000평 정도씩 매일 가야 돼요. 그 정도 양이면 일본이 백마에 의존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농업에는 의존이에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안보라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식량안보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식량만 안보가 아니에요. 모든 농업 생산의 종자부터 시작이 생산이 안보예요.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다. 지금은 중국산 국가가 싸게 들어와요. 저희가 좀 싸요. 우리 생산 없으면 그게 싸게 들어올까요?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생활에서 이제 꽃이 없으면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그 필수품이에요.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쌀만 우리의 주식이고, 주식 먹고 사는 것만 우리 필수품인가요? 과일 없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걸 지키려면 우리 종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게 필요해요. 그 방어에보다는 수입되는 꽃보다 우리가 좋은 종자로 좋은 꽃을 생산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하려면 해. 뭐 니는 3,000원 팔아, 우리는 10,000원에 팔 테니까. 이런 배짱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런 수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수정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확이, 말하자면 재배에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기후적인 부분 이런 걸 따지면 동남아시아에 가면 겨울에도 물 하나도 안 보고 인건비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 아니죠. 거의 한 8분의 1 정도 생산. 그러면 생산 원가가 20%만 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일본에 수출하는데 거기서 생산한다고 싸고 한국에 생산하면 비싸냐? 원래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거죠. WFC 베트남. 예를 들어 생산 기지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공업적인 부분, 말하자면 핸드폰을 생산할지 뭐 자동차를 생산할지 대표적으로 외국에 나가요. 딱 한 가지, 뭐 인건비 싸니까 나가요. 간단하게 딱 따져서 생산 인건비가 싸요. 말하자면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다니면 50만 원이면 돼요. 우리나라 기본 얼마 줘야 돼요? 3천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아니 말하자면 연봉으로 따지니까 50만 원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몇 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인건비만 싼 게 아니고 기름값도 안 들어요. 그럼 생산비가 몇 프로에 비해서 줘야 됩니까? 거기도 땅도 빌리는데도 싸요. 온실 짓는 것도 싸요. 왜? 난방장치 않고 이렇게 좋게 안 지어도 되니까. 그죠? 그런 경쟁력이 있는 곳을 결국은 본사는 여기에 두고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쪽이에요. 사실은. 그럼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할 것이고 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자를 하니까 다른 데서 뭐 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FNFC만 보자면 우리가 수출 욕구, 외국에 돈을 비싸게 받고 팔아야 된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이 나을 거다. 그런 쪽이에요. 여기서 30만 평 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태만 와도 마이너스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꾸 인건비 상승되고 이럴 사람은 없고, 사람이 안 돌아도 되잖아요. 저 베트남 사람 또 베트남 가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 와서 퇴직금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화해 생산, 면적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뷰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항상 응원하고요.
학생들 눈길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몇 년 됐지만 전북대 강의를 갔습니다. 학생들도 작년에 여기 와서 했었고 하니까 어찌됐든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